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 교육을 맡은 교육이사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중등 독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공부해 볼 건데요. 일단 여러분 준비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로 워드 파일 인쇄하셔서 중등 오프라인 수업 가이드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수업 가이드를 이미 읽어보셨겠죠? 이 수업 가이드를 보시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과제 검사를 어떻게 하며 어떤 방식으로 수업 진행을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 펼쳐 놓으시고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메모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교육을 간단하게 제가 마친 이후에는 실제 수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업하는 그 컨텐츠를 여러분이 먼저 읽어보시고 학생 입장에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수업 샘플 매터리얼을 준비하시고 오늘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오프라인 수업을 여러분은 진행하실 거예요. 중등 오프라인 수업에는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가 독해고요. 두 번째가 문법입니다. 문법은 문법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독해의 경우에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한 타임에 한 번의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함께 가르치게 돼요. 그래서 시간 조절을 하셔서 가르치셔야 되는데, 독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것이 모든 중등부 학생들은 예습을 해오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예습을 한다는 건 이미 오늘 공부할 내용을 스스로 보고 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스스로 보고 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얼마나 잘 보고 왔으며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풀이를 하고 서로 질문과 답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겠죠. 그 다음에 주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도록 과제를 내줘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진행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선생님들이 독해 예습 숙제를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보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모든 걸 다 가르쳐 주려고 하시거든요.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아이들은 공부를 하고 왔기 때문이죠. 공부를 하고 왔다고 말했는데 똑바로 안 보고 온 아이는 그 아이가 잘못한 거죠. 그 아이들을 이미 숙제를 잘 하고 왔다는 전자의 수업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잘해오든 못해오든 모두가 따라갈 수 있는 수업을 하시면 아이들이 숙제를 과연 열심히 할까요? 열심히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은 수업에 참여시키지 마시고요. 남아서 공부를 다 하고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독해 수업은 45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교육 목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독해 수업을 하면서 꼭 아이들이 가져가야 될 것이 바로 뭔가? 첫 번째, 여러분이 수업을 하실 때 아이들은 해석해주는 설명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학생들에게 해석을 줄줄 읊어주는 식의 한국식 영어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해석을 해주면 안 돼요. 여러분 답지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아시죠? 답지 보면 해석 다 나와 있어요. 그런 설명을 들으러 아이들이 와서 수업을 듣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전체 글의 구조를 파악하려고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각 단락별로 주요한 단어가 뭐며 안 중요한 건 뭔지를 구분해낼 줄 알아야 어떤 지문을 보더라도 그 지문을 분석하는 능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단락별 키워드를 찾고 더 나아가서 그 키워드를 모아서 각 문단, 단락별로 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이며 전체 글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이런 유기적으로 논점 파악하는 훈련을 시킨다고 보셔야 돼요. 이런 훈련을 반복적으로 계속 시켜줄 때 우리 학생들은 다양한 주제나 다양한 장르의 글을 읽고서도 중요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사고하는 힘을 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각 글의 구조별로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도 있고 분류하는 것도 있고 비교 대조하는 구조도 있죠. 그래서 글에 맞는 이 주제에 맞는 글의 종류를 파악하고 이런 주제가 나오면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 거야,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게 반복 학습시켜 주시는 것도 필요해요. 이걸 하려면 이번 글은 어떤 종류의 글이야? 설명문이야? 편지글이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 소설이니? 이런 것들을 계속 질문을 던지셔서 만약에 역사 내용이 나온다. 역사 내용이 나오면 보통 어떻게 전개되지? 시간 순서대로 많이 전개되죠? 그렇게 전개되고 있니? 이런 질문들을 던져서 아이들이 시간이 흐르고 나서는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파트죠. 우리 아이들은 영어 실력을 단순한 대화로 평가받지 않죠. 어딜 가든 시험으로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시험을 치더라도 그 시험 환경에 적응해서 본인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수업 시간에도 시험 환경에 적응을 시키고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독해 수업의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감에 의존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열심히 공부하는 노력파도 있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잘 섞여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영어적인 감각을 학생들이 분석 능력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영어 실력으로 길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자, 그럼 수업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수업을 실제로 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건데 확인하셔야 될 것들을 제가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각 단계별로 진도, 오늘 수업을 어디를 하는지를 파악하셔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꼭 이 문장만은 구조 분석을 해서 해석을 꼭 짚어줘라 라는 주요 문장을 저희가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요 문장, 영어로 key sentences죠. 이 주요 문장들을 수록해 놓은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닛에 해당하는 주요 문장을 뭔지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각 문단, 각 글별로 그 구조를 유기적으로 파악하는 게 우리 교육 목표였죠. 그것도 혼자서 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를 준비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파일들을 찾아서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업 진행할 파워포인트 파일을 만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PDF 파일이나 그 스캔한 파일 있죠? 교재의 지문을 스캔한 파일을 그대로 띄워서 수업을 하실 때는 이렇게 스크롤을 내린다거나 아니면 다음 페이지로 넘긴다거나 하면서 아이들의 집중이 흐트러지는 순간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당하는 수업에서 꼭 준비해줘야 될 게 뭔지를 미리 준비하실 수 있게 파워포인트 파일을 꼭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그 해당 파일은 조금 있다가 샘플 수업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준비가 다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그러면 이 수업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학생 입장에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모든 학생들은요, 독해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습 숙제를 이렇게 생긴 리딩 노트에다가 해오는 게 필수입니다. 리딩 노트를 펼쳐서 보시면 How to do reading homework라고 해서 숙제하는 방법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이거 제가 썼어요. 네, 제가 썼는데 이 순서대로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숙제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겠죠? 그리고 이 노트를 꼭 훑어보셔서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점검하셔야 될 거예요. 노트의 구조는 펼쳐봤어요, 제가. 타이틀 칸이 있고요. 여기 안 쓰는 친구들 있거든요. 유닛 뭐 3이면 3, 4면 4. 타이틀 제목을 반드시 쓰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시켜주시는 게 필요할 것이고, 모르는 단어를 영어 쓰고 뜻, 영어 쓰고 뜻 정리해오는 칸이 있고요. 자, 정리해오는 칸, 그리고 아래쪽에는 hard to understand라는 게 있어요. 이 hard to understand는 지문을 분석하면서 해석이 안 되는 어려운 문장들을 여기 회색 칸에다가 영어로 써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썼는데 부족할 수 있죠? 그럼 넘어가서 이쪽 페이지까지 모르는 문장을 써오는 거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에는 단락별로 키워드를 쓰는 칸, 그리고 요약하는 칸이 나뉘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노트 앞부분입니다. 그리고 노트 뒷부분으로 가면 어떤 페이지가 있냐면요, 인덱스가 있어요. Key Sentenses라는 인덱스가 있습니다. 노트 중간에 있어요. 자, 이 뒷페이지부터는 선생님이 내주는 복습 문장을 적고 해석해오는 페이지들이 수록되어 있어요. 마찬가지 유닛을 써야 됩니다. 한 페이지에 보통 4문장 정도를 쓸 수 있도록 그 노트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 노트를 보시고 과제가 뭔지 점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숙제하는 순서대로 해주는 게 좋아요. 제가 하나하나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진도 나갈 해당 지문을 읽으면서 키워드를 찾고 Reading Comprehension 문제를 먼저 풉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첫 번째 문단으로 올라가서 키워드를 다시 확인하면서 단락별 주제를 확인하고 문단별 요약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단락별로 연관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지문이 이렇게 긴데 레벨별로 지문의 길이는 다르지만 레벨이 올라갈수록 지문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2페이지가 되는 지문도 있어요. 그럼 2페이지를 모두 다 읽고 문제를 푼다면 학생들의 집중도는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락별로 관련 문제를 단락마다 바로 넘겨서 풀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하면서 답이 A면 왜 A인지 지문에서 증거 문장을 찾아서 표시하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복습 숙제를 내줄 해석을 다시 한번 시켜볼 문장은 뭐가 있을지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뭐가 있었죠? 주요 문장 파일을 저희가 제공해드린다고 했어요. 그쵸? 제공해드리는 그 문장 이외에 더 시키고 싶은 게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더 시키셔도 됩니다. 더 시킨다고 잡아간 사람은 없어요. 다만 아이들이 약간 슬퍼할 뿐인데요. 네,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다, 이 문장을 꼭 시켜야겠다 싶은 문장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준비를 하시고 나면 전체 글이 문단별로 이제 서머리 다 하셨을 테니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점검하시고, 글의 종류는 뭐며 주제가 다시 한번 정리되고 있느냐, 이 전체 내용의 주제가 무엇이냐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셔야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대로 과제 수업 준비를 하시는 건 단순하게 해석만 해주는 수업과는 달리 에너지가 들어가고요. 여러분의 사고도 필요하고 조금의 스트레스도 작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수업 준비를 하시고는 수업 진행하실 때는 가지고 노는 수업을 하셔야 돼요. 지문에 교재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수업하시는 방식은 학생들하고 아이 컨택을 못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하고 유대관계 라포 형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할 때는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액티브하게 할 수 있도록 지문 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오시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럼 숙제 검사를 하는 것부터 이제 수업을 실제로 준비가 다 됐다는 가정하에 수업을 실제로 진행하면 첫 번째로 하는 게 출석 부르고 인사하고 숙제 검사하는 겁니다. 숙제 검사는 우리 반의 아이들의 수는 다양할 거예요. 뭐 8명인 반도 있겠지만 12명인 반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 12명이나 되는 아이들 숙제 검사 하는 동안 우리 애들은 뭐 하냔 말이에요? 노나요? 얘들아, 선생님 숙제 검사 해야 되니까 10분 동안 놀렴.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숙제 검사를 하는 동안 약 7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을 재고요. 우리 아이들은 다음 주에 배울 독해 지문을 읽고 해당 리딩 컴프레hen션 문제를 푸는 시간을 주세요. 레벨별로 다른데요. 15단계, 중등부 일반반에서 가장 높은 고3 수준의 반이죠. 이 반의 경우에 10분 정도 주면 다 풀어냅니다. 그 말인즉슨 레벨이 낮아서 지문이 짧으면 더 시간을 짧게 줘도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주어진 제가 7분에서 10분 정도를 재놨는데 이 시간 동안에 꼭 확인할 수 있는 숙제의 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감안해서 이제 정해놓은 시간입니다. 이 정도 시간을 정해주시고 다음 주 범위를 푸는데, 만약에 이번 시간에 이번 시간이 월요일인데 유닛 1을 나가요. 그러면 수요일에는 뭘 할까요? 유닛 2를 하겠죠. 그쵸? 그럼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뭘 하겠어요? 유닛 3, 다음 주 수요일에 유닛 4 이렇게 나갈 거예요. 순서대로 나간다면. 물론 진도표를 보시면 건너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도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 오늘 월요일이면 얘들아 다음 주 월요일에 배울 내용이 유닛 3야. 그래서 유닛 3를 몇 페이지야? 여기 페이지를 읽고 리딩 컴프레hen션 문제를 풀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10분 줄게. 시작! 이렇게 멘트를 날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칠판에는 적어주세요. 오늘이 지금 7시 25분이면 이렇게 시간을 적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명시해주시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시각적으로 내가 지금 주어진 시간 동안 해야 된다는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아이들이 시험 문제를 풀게 하시고, 그걸 아이들이 하는 동안 선생님은 숙제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숙제를 들어올 때 아이들이 내고 들어가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면 좋겠죠. 숙제는 항상 여기다 내고 들어가. 그러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노트를 다 내게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해요. 자, 주중에 첫 번째 수업이다. 즉 월요일 또는 화요일이다. 그렇다면 노트에서 어떤 걸 검사하시느냐? 막 글씨를 잘 썼는지, 뭐 스펠링이 틀렸는지 정말 하나하나 일일이 다 검사할 수 없어요. 왜? 아이들은 많이 있는데 10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 보자 이거죠. 첫 번째 이겁니다. 정확한 진도에 맞는 분량의 숙제를 해왔는가. 우리는 원칙이 이래요. 주말에 그 다음 주에 진도 나갈 부분을 미리 공부하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월요일에 유닛 1 나가고 수요일에 유닛 2 나간다고 했죠? 그럼 월요일에는 1, 2를 다 숙제를 해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 주중에는 학교 다니느라 바쁘잖아요. 예습을 집중해서 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심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 토, 요일을 이용해가지고
다음 주에 배울 내용을 미리 다 공부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노트를 걷어서 검사하실 때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이번 주 범위가 모두 숙제가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부족하게 한 아이는 남기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수업 시간에는 우리가 뭘 내주죠? 그래, 이거 다시 보고 와라는 복습 문장을 내줘야 돼요. 그럼 이 복습 문장의 해석을 제대로 해왔는지를 보시는 거죠. 두 가지의 파트를 보시는 게 필요하겠죠. 첫 번째가 뭘까요? 리딩 노트에서 뒷부분에 key sentences. 제가 아직 덜 넘겼네요. 자, key sentences. 이 페이지에 선생님이 내준 문장을 정확하게 쓰고 해석해 왔는지를 봐주실 수 있어요. 각 레벨별로 문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검사하시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여기 앞쪽에 hard to understand 페이지가 있을 수 있죠. hard to understand 페이지에 모르는 문장을 해석해 왔을 거예요. 복습으로. 그래서 이거 두 가지 파트만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일단 숙제를 했느냐. 복화 그 지정된 장소에 키워드가 있고 서머리가 있고 있는지를 1번 본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해석을 검사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쳐주시는 시간까지 충분합니다. 익숙해지시면 스피드는 빨라지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두 번째 수업이다. 수 또는 목요일이겠죠. 이런 두 번째 수업에는 수요일에 진도 나갈 거 검사 안 해도 되죠. 왜? 월요일에 미리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월요일에 내줬던 복습 문장을 다시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복습을 확인하시는데 아이들이 수업을 듣다 보면 모르는 단어를 리스트를 적어와서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는데 내가 찾아온 단어가 잘못됐을 수 있죠. 그 수업 시간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다 보면은 내가 잘못됐구나를 알게 돼요. 그쵸? 그 다음 서머리를 내가 잘못해왔다. 그럼 아이들이 고칠 수 있죠. 그 모든 복습을 다 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습 문장도 복습 문장이지만 키워드와 서머리 정확하게 본인이 고쳤는지,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고쳐와 한 걸 고쳐왔는지, 단어를 고치는 적이 있는지, 복습 말 그대로 했는지를 보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어진 시간 동안 확인하시는 건 컴팩트하게, 짧게 집중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중적으로 검사가 힘들어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은 노트를 다 거두셔서 정밀 검사를 하시고 코멘트를 달아주실 필요가 있겠죠. 이때는 제가 수, 목이라고 했는데요. 월수, 금에 오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월수는 수업을 하고 금은 뭐 하죠? 테스트를 치죠. 그래서 독해 진도를 나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에 노트를 내고 가면 선생님이 목, 금 검사해서 금요일에 아이들이 시험 치러 올 때 노트를 다시 나눠주실 수 있죠. 그럼 아이들이 노트를 받아서 집에 가면 주말에 다시 숙제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노트를 걷어서 정밀 검사를 하실 때는 얘가 베끼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검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잘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10분 동안 아이들이 문제 다 풀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검사를 다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문제 다 풀었으니까 끝인가요? 노트를 쭉 나눠주고? 아니죠. 문제를 풀었으면 당연히 문제를 채점하고 피드백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해야 되는 건 다음 주에 배울 내용에 리딩 컴프레hension의 답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답만 불러줍니다. 자, 짝지와 바꿔서 짝이랑 바꿔서 채점해주는데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땡! 고쳐주지 마! 이렇게 멘트를 날려주시고 그리고 선생님이 칠판에 답을 쭉쭉쭉 써줍니다. A, B, B, C, A 이런 식으로 써줘요. 그럼 아이들은 매기겠죠? 그러고는 다 맞은 사람 손! 이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 맞은 아이에겐 어떻게 할까요? 반응을 보여주셔야죠. 아주 잘했다. 5문제 중에 5개를 다 맞았어? 이번이 처음이야? 너 지난번에도 다 맞았지 않니? 또는 처음으로 다 맞았어. 선생님 정말 기쁘다. 수고했다. 그리고는 스탬프를 주신다거나 이런 피드백을 주시고요. 눈여겨보세요. 얘는 너무 집중을 못해. 10분 동안 풀으라고 하면 멍 때려. 이런 아이인지 아니면 10분 동안 집중해서 푸는 아이인지 주말 시험 칠 때와 집중도가 다른지 이런 것들을 계속 관찰하셔서 아이와의 유대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숙제 검사를 정밀로 하실 때 정밀 숙제 검사 하실 때 반드시 보셔야 되는 게 뭔지를 알려드릴게요. 많이 채워왔다고 칭찬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학생들 중에는 열심히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즉 똑똑하게 영리하게 공부하지 않고 꾸역꾸역 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노트를 보면 정말 아름다운 글씨로 꽉 채워놨어요. 걔가 잘 숙제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글씨를 보면 예쁘고 가득 채워오기 때문에 칭찬을 해줘요. 근데 이 아이가
베껴왔을 수도 있고요. 또는 생각 없이 그냥 막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런 피드백을 정확하게 주셔야 아이가 나중에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숙제도 열심히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성적이 안 나온 이유가 뭘까? 그럼 아이는 당연히 본인한테서 이유를 못 찾겠죠. 왜? 늘 숙제 열심히 한다고 칭찬 듣는 아이니까. 근데 내용물을 보면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적어왔다. 그건 숙제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걸 검사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너무 쉬운 문장인데 hard to understand에 적어왔느냐? 모르는 문장을 적어오라고 했는데 너무 간단한 문장을 적어왔다. 그 아이는 숙제를 똑바로 안 한 거죠. 남기셔야 돼요. 이런 아이는 계속 보셔야 됩니다. 게으른 아이 또는 검사받기 위해서 숙제하는 아이예요. 두 번째, 키워드가 중요한 단어가 아니고 안 중요한 단어로 키워드를 찾아왔는지 이런 걸 보시고, 세 번째, 서머리를 해오라고 했는데 서머리를 책 보고 그냥 보이는 대로 베꼈나? 아니면 자신의 언어로서 통해서 다시 정리를 해왔느냐, 이런 걸 보셔야 되고요. 중요한 내용을 요약했는지 안 중요한 걸 했는지, 정말 너무 내용이 부실한지 이런 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별표예요. 이거 가이드에 안 적혀 있어요. 여러분 메모하셔야 돼요. 단락별 대주제를 파악했는가. 이게 뭐냐면 어떤 A에 대한 종류를 일문단에서 막 설명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친절하게 A에 대한 종류를 말해주겠어 하고 1, 2, 3, 4 이렇게 말해주지 않고 그냥 그 종류는 1이 있는데 그 다음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어. 이렇게 나열을 했다. 그러면 아이들이 정리를 할 때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음 이렇게 적어오는 아이들이 있고요. 이 위에다가 A의 종류 이렇게 쓰고 1, 2, 3, 4를 써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대주제겠죠. 단락별 대주제는 책에서 베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이해한 다음에 머리에서 나오는 거죠. 이거를 할 줄 아는 아이들이 사고를 하고 숙제를 똑바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저걸 우리도 준비해야 하고요. 아이들도 반드시 숙제를 정확하게 해올 수 있도록 검사해 주셔야 돼요. 제가 가르친 반 중에서 15단계, 고3 수준이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 노력파, 센스는 없어요. 이 아이를 검사를 했는데 숙제를 너무 아름답게 해왔어요. 노트 가득 채워가지고 아름답게 해왔는데 검사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중요하지 않은 내용만 다 적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누구야, 너 지금 이 방식은 잘못됐어. 문단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찾아와야 돼.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 걸 찾았니? 겉으로는 성실한데 집에서 그냥 빨리 하고 싶었고 글씨는 원래 예쁜 아이였던 거죠. 3주 동안 계속 검사했어요. 3주 동안 계속 관찰을 하면서 푸시를 했고요. 3주가 지나고 나서 단락별 대주제를 찾아서 정확하게 숙제를 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의 모의고사 성적이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내용을 보면서 유기적으로 막 표를 만드는 아이, 화살표를 하는 아이, 도식화를 시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와야 되겠죠. 그냥 쭉 나열해오면 단락별로 관계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시도하고 있는지를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숙제 검사하는 팁까지 다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 수업 진행할 때 어떤 순서로 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업 진행 첫 번째, 숙제를 다 해왔다는 전제하에 수업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실 수 있죠. 자, 얘들아, 오늘 숙제 해왔지? 오늘 배우는 내용 주제가 뭐야? 이렇게 바로 질문을 하세요. 주제가 뭐야? 어떤 글의 종류를 가지고 있지? 이런 질문을 바로 던지세요. 그래서 글의 전개가 어떻게 되고 있어? 역사를 나타내? 그럼 어떤 전개야? 시간 순서대로 하고 있니? 분류를 하고 있니? 원인과 결과니? 뭘 말하고 있는 거니? 비교와 대조를 해? 이런 질문을 던져서 아이가 그걸 파악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대답을 못하는 아이는 그 생각을 안 해봤을 수 있고요. 숙제를 대충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너무 못하고 아무 생각도 없어. 숙제를 제대로 안 해온 것 같아. 그러면 선생님이 다 가르쳐 주시지 마시고요. 지금 첫 번째 문단을 다시 한번 읽어봐. 선생님 30초 줄 테니까. 그리고 대답해. 왜 숙제를 똑바로 안 해왔지? 바로 질책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글의 주제를 확인하고 글의 종류는 논설문이야, 무슨 글이야, 편지 글이야, 뭐야, 그리고 어떤 전개를 하고 있는지를 매 시간마다 계속 질문을 하시면 아이들이 적응하면서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래, 좋아, 오늘 이런 글이구나, 그럼 오늘 첫 번째 문단부터 들어가 볼게 하고 문단별로 무슨 내용인지를 또 질문하셔야 돼요. 선생님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질문하시는 겁니다. 질문하시면서 자, 누구 키워드 찾아볼까? 자, 누구야? 그래서 키워드를 다 정리를 해보면 어떤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지? 그리고 대주제는 뭐니? 질문을 던져서 칠판에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아이들이 키워드를
말하면 그 키워드가 맞는지 틀린지를 평가해 주셔야 돼요. 잘못된 키워드를 말했는데 아 좋아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아이들은 피드백을 정확하게 받지 못한 채로 지나가게 되겠죠. 이건 키워드가 너무 디테일한데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내용을 찾아볼까? 이런 피드백을 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문단별로 분석한 다음에는 주요 문장을 해석을 해보는 거죠. 이 해석을 할 때도 선생님이 막 답지가 돼가지고 줄줄줄줄 읊어주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은 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을까? 어떤 구조인지 살펴보자. 주어가 어딨어? 동사가 어딨지? 여기 명사 앞에 명사 뒤에 대시 있죠? 그럼 어떻게 해석해요? 자, 괄호를 합니다. 이런 구조화를 시켜주고 이 분석을 시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대신 뭘 말하는 거니? 여기 위치는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이네. 그럼 해석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와. 여긴 수식어구가 여기서 여기까지 수식어구지? 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해주셔야지 선생님이 답을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은 숙제로 구문 분석을 선생님한테 힌트를 얻고서 숙제로 복습 문장을 해석해와야 되거든요. 선생님이 답을 다 말해주면 애들이 막 받아 적어서 그대로 해오면 그게 숙제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힌트만 주세요. 어떤 구조인지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각 단락별로 관련된 문제를 풀이하는데요. 문제도 전부 다 안 풀어도 돼요. 왜? 다 맞춘 거는 풀이할 필요가 없어요. 애들 다 아는 거죠? 아는 걸 다시 설명하는 것만큼 지루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문제만 풀이하시고요. 그리고 왜 A는 답이고 왜 B는 안 돼? C는 어떻게 하면 답이 될까? D는 왜 틀렸지? 이런 질문을 통해서 분석하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증거 문장을 찾아오도록 숙제를 내주시는 게 좋겠죠. 숙제 리스트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기까지 수업 진행을 다 하고 나면 자, 그럼 이제 선생님한테 질문할 사람 질문해 라는 시간을 꼭 주세요. 선생님이 여기에 해줬던 중요 문장 중에 내가 적은 문장이 없을 수 있죠. 그러면 나는 몰라서 적어왔는데 선생님은 안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할 이제 기회를 주시고 아이들이 선생님 저 질문 있는데 두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 해석을 못하겠다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걸 띄워서 다시 한번 봐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숙제가 뭔지 간단하게 리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앱을 통해서 공지사항이나 뭐 알림장을 우리가 사용해서 숙제를 안내할 수 있다. 그러면 선생님이 막 구구절절 숙제를 막 쓰지 마시고요. 숙제는 알림장을 확인해.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림장을 확인하고 댓글 달아.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본인의 에너지로 클릭해서 들어가서 확인하고 확인 댓글을 달면 그만큼 숙제를 능동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막 떠먹여준다. 그게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활용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오늘 진행할 레벨이 14레벨이에요. 단계별로 건드리는 내용에 깊이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14레벨 정도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단계가 낮으면 조금 빼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금 많은 내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14단계로 제가 선정을 했고요. 리딩 플래닝 교재입니다. 리딩 플래닝 교재 2권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교재고 여러분은 파일을 받으셨을 거예요. 자, 이 교재의 Unit 4, Lesson 1. 이 제목은 Wonder Ears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실제 학생들하고 수업하는 것처럼 해볼 건데 여러분이 미리 읽어보시고 학생 입장에서 키워드도 찾아보고 문제도 풀어보시고 모르는 문장도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하신 다음에 지금부터 일시정지 하시고 이걸 하신 다음에 연결해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